자, 바지 밑단 접어받기로 줄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면바지예요. 면바지가 가장 쉽거든요. 기본적이고 바느질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일 먼저 면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줄일 분량은 4cm를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4cm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자, 여기가 그쵸? 걸려서 얘를 뜯어야 되겠죠. 만일에 이게 한 10cm 정도 줄여서 여기에서 완성선을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접의 양이 한 단, 이거는 오바로코 쳤으니까 한 단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잘라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늘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성선을 표시하기 전에 내가 줄여야지 될 분량의 시접이 여기서 모자라면 뜯어야 되겠죠. 어떻게 뜯는 게 좋을지 잠깐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요거는 그냥 일자로 쭉 박았어요. 이거는 뭐 코아사일 경우는 잡아 빼도 되는데, 얘는 면바지니까 일단 코아사는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면사 같은 경우 스폰서 방적사를 썼을 거예요. 단면도로 이거를 좀 밀을 거거든요. 단면도로 이거를 밀을 때 시작할 때만 요거를 살짝 따서 여기를 틈을 벌려 놓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조금 익숙하시면 바로 그냥 단면도를 이 속으로 집어 넣으시면 되세요. 이 단면도를 이렇게 밀을 때는 일자로 이렇게 박아진 거라 얘만 조금만 팽팽하면 얘가 잘 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팽팽하게 한다고 너무 잡아다녀서 얘의 신축성 이렇게 쭉 늘어나면 또 그것도 곤란해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딱 짚고 밀으셔도 돼요. 자, 손으로 이쪽과 이쪽을 해서 살짝 당겨서 이 칼로 이렇게 쓱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시면 돼요. 이걸로 칼을 막 앞으로 가려고 힘을 주시지 마시고 칼의 힘으로만 이렇게 쭉쭉,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는 또,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자, 이거를 다 뒤집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이제 붙으면 가능하면 간편하게 하고 싶거든요. 복잡하게 뒤집었다 또 뒤집었다 그러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겹치는 데죠. 겹치는 데는 이렇게 밀었다가 또 뒤에 있는 원단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따주세요. 자, 따는 거 실밥을 이걸로 꾹 누르면 된다 그랬죠. 이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판판하니까 이거는 또 이렇게 단면도로 이렇게 밀어서, 자, 이렇게. 예, 단면도가 이렇게 몇 번 쓰면 그 마모가 돼서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잘 드는 걸로 하셔야 잘 뜯어집니다. 자, 여기도 또, 자, 여기는 또 이렇게 꾹꾹 따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꾹 눌러서 살짝 양쪽으로 잡아 다니면 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칼로 이렇게 밀으면 깨끗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 실이. 자, 이렇게 양쪽 다 단을 좀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실밥을 다 풀어냈어요. 자, 뜯어냈고 여기 줄일 분량 여기 4cm 있죠? 일단 핀으로 좀 살짝 꽂아놔야 되겠죠. 이걸 깨끗하게 다려놓으면 어디가 또
완성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핀으로 일단 표시를 좀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좀 펴서 다려 놓으셔요. 자, 이렇게 다려졌어요. 그리고 밑단을 두 개를 똑같이 이렇게 내야 되겠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자, 이렇게 이제 가늘게 그려졌어요. 자, 가늘게 그려졌으면, 자, 요거 한 줄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 요거를 자를 그대로 대고 눌러서 요 한 장을 이렇게 걷어서, 자, 한 장을 걷어서 다시 여기를, 자, 표시를 하는데, 여기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있으니까 이 초크로 자의 이 모서리까지 밀어서 요 밑으로 이렇게 그으세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거지고 여기도 거졌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걷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제끼세요. 자, 요거를 제껴서 또 한 번 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거으면, 자, 위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깨끗하게 다 이 완성선이 표시가 금방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시접의 양은 오바로크를 칠 때 2.5cm를 두겠습니다. 자, 여기는 2.5cm. 요거는 제일 위에 있는 완성선은 여기 다림질을 해서 접어 올려야 되니까 다 표시가 돼도 되는데, 요거는 잘라낼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오바록을 쳐서 꾹 잘라낼 건데, 여러분이 가위가 이렇게 재단 가위가 한 번에 잘라지면 한 번에 자르시는 게 좋으세요. 만일에 가위가 한 번에 잘라지기 어렵다 그러면 요 밑에 하나 정도는 또 표시를 하는 것도 괜찮죠. 굳이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제가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를 때, 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들지 마셔요. 바닥에 가능하면 놓으시고, 이 가위를 한 15cm 정도만 살짝 들어 올려서 바닥에서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자르셔야 정확해요. 만일에 이거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차이가, 클 때는 0.5cm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위도 가능하면 반듯하게 이렇게 자르려면 바닥에서 가위며 이 옷이 떨어지는 게 거리가 많지 않게, 그리고 이런데 두껍다 그러면 이렇게 두 손을 딱 잡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단하는 게 제 1번 순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냈어요. 자, 1번 완성선을 표시한다. 그리고 시접량을 그려서 잘라낸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오바로크를 치러 막 하세요. 오바로크 치고 또 받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오수선을 할 때는 조금 순서를 달리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완성선을 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 완성선대로 다려서 접어 놓으셔요. 이거는 옷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밑단은 접어 넣어놓고 또 오바록은 나중에 치고, 접어 올려서 다리미로 다리는 방법은, 자, 이렇게 제일 밑에 거 있죠. 자, 밑에 거부터, 자, 이게 한쪽이니까, 자, 한쪽이 할 때 이렇게
반만 다리세요. 이렇게 눌러만 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를 또 완성선 있죠? 이 완성선을 딱 접어서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일직선으로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를 또 눌러 놓으세요. 요거를 자, 이렇게 틀으세요. 틀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놓지 않아도 얘를 탁 채면 옆으로 탁 채면 여기 완성선에 여기에서 완성선에서 똑같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완성선으로 다가오거든요. 완성선을 그려진 거는 단지 확인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 자, 위에 거 이렇게 같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양쪽 다 다려서 눌러 놓으세요. 자, 그러고 이렇게 살짝 펴보시면 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오바로크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고수들은 그러니까 정말 막 30년, 40년 되신 분은 이걸 먼저 표시하든 이걸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오수선을 배우시는 분들은 오바로크를 정말로 아주 반듯하게 칠 수 있을까요? 하다가 파먹을 수 있고 이만큼 봉탈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오바로크가 일정하게 되지가 않아요. 공장 같은 데는 요거 오바로크를 치시는 분은 이것만 치셔서 정말 1mm 차이도 없이 그냥 똑같이 쳐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바로크를 치면 반듯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로크를 다 친 다음에 완성선을 그 오바로크를 기준으로 해서 완성선을 표시하려면 완성선의 기준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림질을 먼저 해서 완성선을 표시하고 오바로크를 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바로크를 칠 때는 바지를 만들 때 제작을 해서 그 기성품을 이렇게 딱 보면 오바로크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따로 되어 있어요. 여기 따로 자, 여기에서 오바로크를 따로 쳐서 옆솔기를 쭉 있거든요. 수선을 할 때는 오바로크는 한 바퀴를 쭉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바로크를 여기를 치는데요. 오바로크도 앞뒤가 있어요. 오바로크의 앞면을 이쪽으로 두려면 오바로크를 치실 때 겉쪽이 위로 가 있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이거를 이렇게 치려고 보니까 한 통이잖아요. 한 통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치면 바지 통이 좁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불편해요, 이게. 자, 그럴 때는 자, 바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치면 여기가 바로 앞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요거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원으로 돌려가면서 오바로크를 치면 쉽겠죠. 자, 요것도 그 하나의 아주 사소한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옆에가 이렇게 트어질 수 있어요. 또 이만큼 트어졌다 싶으면 아예 따로 쳐서 그냥 봉제로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좀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바로크의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로크를 시작을 할 때는 자, 여기 안솔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안솔기부터 이렇게 놓고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요 시접의 끝에 한 1mm 정도만 깎아 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요만큼씩. 자,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자, 밟았다, 뗐다.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쭉 같은 속도로 가시려고 하면 초보들은 도리어 힘드세요. 근데 물론 가정용 미싱은 그 속도가 낮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일에 이거를 공업용으로 하실 거면 이렇게 쭉 이어서 계속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반드시 박을래. 그러면 스톱.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반듯하게 박을래.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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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톱.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겹치는 부분 있죠? 자, 이 겹치는 부분은, 자, 여기를 한 1cm 정도 이렇게 넘어서, 자,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꾹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옆에가 실밥이 딱 트어져서 이렇게 트어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따로따로, 그리고 또 한쪽. 자,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좀 일자로 잘 박아집니다. 자, 한쪽은 이렇게 원으로 뱅 둘러서 오버로크를 쳤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버로크 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한꺼번에 다 묶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요 마감은, 요거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박을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를 박으시면 돼요. 오버로크 실을 마감하는 방법이 한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봉제를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뒤로 밀어 넣어서, 자, 이렇게 박으시면, 그냥 박으면 요 안에가 들어가 있겠죠. 이제 밑단에 이제 재봉을 해볼 건데요. 요 실이랑 미싱 바늘의 두께 한번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요 원단은 면이에요. 소재가. 두께는 그냥 일반 면바지 정도 있죠. 봄, 가을의 면바지 정도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일반 재봉사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 홈패션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쓰는 일반 재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의 두께는 40수 실이 2개가 꼬여져 있는 이합, 60수의 실이 3개가 이렇게 꼬아서 만든 실이 있어요. 이거는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자, 그리고 실 색깔은 가능하면 그 최대한 원단 색에 맞춰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는 샘플이니까 제가 톡톡 튀게 여러분들 그 봉제한 색깔 잘 보이게 검정으로 좀 할 거예요. 그러면 미싱 바늘은 잘못 썼네요. 자, 미싱 바늘은 14호를 쓸 거예요. 자, 14호면 봄, 가을의 면바지 정도의 두께는 14호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실에, 자, 요 실에 적합한 바늘의 두께는 14호 또는 11호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바지의 두께상 요거는 14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로크 해서 요 한쪽은 그냥 이렇게 트어진 대로 오바록을 그냥 각자 했죠.
자, 요거는 다시 마감을 좀 해주셔야겠죠. 만일에 오바로크를 이렇게 치셨다면, 자, 여기는 그대로 다시 자, 해서 마감을 해주세요. 여기를 되돌려 받기 꼭 하셔서 여기를 트어지지 않게 끝에를. 자,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자, 오바로크 실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거를 가위로 뚝 잘라버리지 마시고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박을 때 여기 안으로 같이 이렇게 박아져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박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박아지게. 만약에 끊으면 나중에 여기 독시 풀러져서 여기가 또 여기가 이렇게 말끔하게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밑단을 좀 박아 볼 건데요. 자, 밑단을 박으실 때는 안솔기부터 먼저 박을게요. 자, 안솔기부터 먼저 박는데 이 오바로크는 자, 밑으로 이렇게 실을 겹쳐서 그냥 이렇게 접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 오바로크 선대로 오바로크도 열심히 치고 접었는데 이 오바로크 선대로 쭉 박으면 겉에서 봤을 때 삐뚤어지겠죠. 선이. 내가 오바로크를 전문가처럼 아주 반듯하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바로크는 설사 삐뚤빼뚤 해도 겉에서 봤을 때는 반듯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완성도가 좀 있겠죠. 자, 여기 안솔기 여기 겹치는 데 있잖아요. 고기를 딱 이렇게 두시고 바늘을 딱 꼽았어요. 이렇게 미싱에 바늘을 꼽고 요거를 반듯하게 박는 방법. 자, 반듯하게 박는 방법도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재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요거 있죠? 자석조기. 칸을 똑바로 반듯하게 거주는 역할을 해요. 요거를 끝에다가 이렇게 대시고 접은 선이 여기에 이 벽에 닿게 하면서 쭉 박으면 반듯해져요. 아주 짱짱한 그런 게 가공이 돼서 그런 원단이 아닌 이상 얘는 그 원단의 올해 방향이 얘가 푸서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재봉할 때 이 노루발 때문에 밀려요. 노루발 아무리 열심히 쭉 박았는데 끝에 가면 겉감이 남아서 이렇게 겹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게 자, 이 노루발이 밀리는 것만큼 요거를 송곳으로 살짝씩 이렇게 밀어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될 거는 요 간격을 요 자석조기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가 반듯하게 놓으시고 자, 여기는 벽에 기대고 요걸로 자, 요걸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요걸로 이렇게 밀어서 박아주는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바늘땀은 어떻게 해요? 여기 원단에 있는 바늘땀 그대로 자, 그 간격 그대로 박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재봉기 연습할 때 요거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앞에 송곳으로 딱 짚고 얘를 그냥 이렇게 밀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송곳으로 딱 찝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받고 송곳도 앞으로 가고 자, 송곳도 앞으로 가서 그만큼 또 가고 그리고 가다가 쭉 밀릴 것 같다 그러면 가끔 노루발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여기 밀려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또 집어넣고 노루발을 내리세요.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건 많이 밀린다 그러면 공업용 같은 거는 쉽죠. 가다가 노루발 한번 들어서 다시 정리정돈하고 가고 또 가다가 노루발 한 번씩 들어서 정리정돈하고 가고 또 이것도 이제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용 미신은 뒤를 계속 들어서 하려니까 좀 복잡하긴 하시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3바퀴 뺑 돌아가면 되죠. 천천히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이거 좀 실력도 좀 늘겠죠. 이렇게 금방.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안솔기에서 시작했잖아요. 안솔기에서 시작할 때 원으로 돌릴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되돌려 받기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고, 자, 마지막에 만났을 때 끝날 쯤에 한 두세 땀 정도로 딱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끝이에요. 자, 여기가 길면 봄에 자국이 겹겹이 길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하면 요거 이제 완성인데요. 만일에 우리가 한 줄을 더 박고 싶다, 여기에 두 줄을 박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뒤집어서 겉에서 박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서 박았죠. 왜냐하면 이 시접이랑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에서 박았는데 이번에는 겉에서 박아주는 거예요. 겉에서 이렇게 노루발 간격, 두 줄을 할 때는 노루발 간격으로 박으시면 되는데, 노루발 간격은 이 노루발이에요. 이 노루발 요 끝이 먼저 있는 이 봉제선 있죠? 먼저 있는 봉제선에 딱 맞춰서 일직선으로 맞춰서 얘를 그대로 박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한 번 다 박아져 있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는 한 두 땀, 많으면 세 땀.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여기가 아주 이쁘게 두 줄이 박아졌죠. 자, 이렇게 바느질은 다 되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마지막에 실밥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꼭 완성 다리미를 해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겉에서 이렇게 완성 다리미를 자,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다리미 할 때는 여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